이제 새로운 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모시는 상사님. 안녕하세요. CBS 경제부 금융팀장인 박지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직장 상사는 아니고요. 같이 일하는 팀의 동료들입니다. 근태 관리 차원에서 나와봤습니다. 저는 상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1000회가 안 나왔던 걸로. 네. 아마 한 1200회까지는 찍혀 있을 예, 거예요. 그 몇백 명의 이제 사람들 중에는 제 지인들도 좀 있고 이제 협찬이 또 들어왔어요. 네. 제 친구 중에 이제 제 친구 협찬인데요. 도대체 회사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선배께서도 뭐 이것저것 좀 캠핑 분위기를 내신다고 좀 챙겨하셨는데 이걸 제가 이제 군대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반합인데 캠핑이랑 좀 어울리지 않나요? 열리지가 않네요. 네, 지금. 예, 오늘의 주제는 기준금리입니다. 지난 12일인가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기준금리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기준금리를 알기 전에 금리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금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돈의 가격, 돈의 가치를 뜻합니다. 지금 제가 여윳돈 1억 원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네. 있어요?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누구한테 이걸 빌려줄 때 금리가 1%다, 뭐 연 1%다 이러면은 제 돈을 빌리려면 1년에 1%니까 100만 원을 주고서 제 돈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근데 금리가 연 10%다 이렇게 되면은 제 돈을 빌리는 대가로 이제 저는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같은 1억이지만 돈의 가치가 이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돈의 가치가 높다, 돈의 가치가 높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기준금리가 뭐냐고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제 각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이제 대체로 비싸지면서 시중은행 등이 우리한테 적용하는 이 대출 금리도 덩달아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은행 예금금리도 이제 기준금리를 감안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예금금리도 당연히 같이 오르고요. 맞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서 보면 가장 와닿는 부분이 주택 대출일 것 같은데 최근 들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금리, 특히 가계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금리가. 지난해 6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2억 원을 받은 30대 A씨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기준금리가 0.5%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44만 8천 원 수준이었는데요. 그 사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도 많이 올라 올해 10월 기준으로 A씨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72만 원으로 27만 2천 원이나 증가했고 또 연간 이자 납부액도 원금 빼고 이자만 864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게 거의 1년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인데 금리가 이렇게 오르기 전인 지난해 8월 박 기자는 뭐 하셨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금융팀이 아니었고 경제 지식이 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저는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 해서 집을 좀 하나 장만해야겠다 이래서 집도 많이 보러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허튼 짓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래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결국 사진 못했죠. 그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0%대였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지난해 8월부터고요. 그리고 지난 12일까지 총 8차례를 올렸는데 오름폭을 다 합치면 2.5%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 연 0.5%였던 기준금리가 3%가 된 건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빠르게 오르고 있죠.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돈의 가치를 이제 정책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빠르게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이건 한국은행 설립 목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 물가가 안정된다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 미정 PD님께서는 이게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지 좀 바로 와닿나요? 어떻습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 아닌가요? 빙고 맞습니다. 네, 정확한 대답이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좀 어땠을까요? 이 0%대 기준금리 시대가 처음 도입된 뒤에 한동안 유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그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0%대로 큰 폭으로 낮춘 뒤에 그 한동안 계속 1년 넘게인가요? 0.5%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때는 코로나19가 발병을 하면서 경제 위축 우려도 있고 시장에 돈도 안 돌고 하니까 인위적으로라도 경기를 좀 부양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금리를 많이 낮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요. 또 풀린 유동성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집중되면서 또 부동산 가격 상승 견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물가도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나타난 거겠죠. 사실 기준금리를 0.5%로 낮췄을 때만 해도 실제로 가계빚이 한 200조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 돈이 이제 시중 유동성으로 풀린 거고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건 그만큼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커피 한 잔 예전에는 4,000원이었다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게 4,500원, 5,000원 이렇게 줘야 사 먹을 수 있는, 바꿔 말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도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고, 이런 점들도 지금 글로벌 고물가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은의 물가 목표는 보통 전년 동기 대비 2%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그 한은의 정책 목표인데, 실제로 지난달 그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5.6%, 그 이전에는 6%대까지 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만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한은은 3.0%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렸고, 기준금리 3% 시대는 사실 10년 만이죠. 지금은 이제 대출을 갚거나 예금을 하는 시대가 좀 도래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기준금리라는 게 이제 돈을 대하는 우리들의 이제 생활 방식까지도 바꾸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개념 같아요. 요즘 들어서 뭐 주식 시장도 안 좋고 뭐 코인 시장도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제로 금리 시대 때,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싼 값에 돈을 조달해서 이제 더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코인에 투자하는 게 일종의 뭐 유행처럼 그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사실 그 자산 시장에 버블이 많이 끼었다는 그 지적과 우려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런 과열 양상을 빨리 해소해서 이제 충격을 줄여야 된다는 뭐 이런 조언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 현재 금융 안정이라는 그 하늘의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것 같고요. 올해 연말까지 금통이 한 번 남았죠. 그때까지 기준금리가 얼마큼 수준까지 오르는지도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은으로서도 어디까지 금리를 올려야 되냐, 이렇게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대목 같습니다. 원래 이 기준금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파급력이 상당히 큰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까지 세밀하게 이제 살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그 격차에 따라서 사실 기준금리가 좌우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지금 미국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 속도가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난 6월과 7월, 9월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는데요. 우리도 이번 달에 고심 끝에 0.5%포인트를 올리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국 정책금리와의 차이는 그 상단이 0.25%포인트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우리 원화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는 돈의 가격이니까 실제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급등, 이 주요 원인으로는 이 한미 금리 격차, 이게 꼽힙니다. 결국에는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금리 격차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 환율 상승, 물가 상승을 견제하는데 그 금리 격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은이 그 한국 정부로부터는 독립돼 있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 것도 과언이 아니군요. 네. 그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만큼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 연준이 향후에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이걸 먼저 예측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금리의 수준을 예측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선행지표처럼. 예, 그렇죠. 예, 지난달 이제 금리 결정 회의 때 나온 그 연준 인사들의 금리 전망을 근거로 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연 4.5%를 찍고 그리고 내년에 연 4.75%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오는 11월에 마지막 금통위에서 한 차례 더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아서라도 이 한미 금리 격차를 어떻게든 줄이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 기준금리는 연말에 연 3.5에 도달하겠죠.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 같아요. 그 한은으로서는 그냥 무작정 미국을 따라 한미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도 없는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가계대출만 지금 잔액이 1,750조 원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은이 지금까지 올린 그 기준금리 폭 2.5%포인트만큼 대출금리도 오른 거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최근 1년 2개월 동안만 늘어난 가계 이자 부담이 34조 원 안팎이라는 뭐 그 한은의 추정치도 나왔거든요. 부동산 그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경기 둔화 신호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해요. 지금 이 시기에 투자법에 대해서도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지금 금리 인상기고 또 주식 시장도 코인 시장도 참 여러모로 여러 장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뭐 어떻게 투자를 해라, 이렇게 투자 추천을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 시기에 확실한 것은 그 투자 대상이 무엇이 됐든 간에 공격적인 투자는 좀 피해야 한다. 이건 다 모든 투자자들한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치솟고 있는 그 금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시중에 풀린 돈, 유동성을 흡수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자는 추진이니까 내가 산 종목이, 내가 산 코인이 얼마가 오를 거야 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시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에 이 해외 자산 투자 위험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듣고 오시죠. 그럼 해외에 계속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환율이 얼마 더 올라가면 그때 더 이익을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지금 환율이 곧 1, 2년 호라이즌에 어떤 면에서 정상화됐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잘못하면 상투를 잡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당장 그 목돈을 벌겠다, 내년 상반기 언제까지 얼마의 그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투자 목표는 그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이 만만치 않으니까 일단 그 일부 투자금이 있다면 예금이나 적금 쪽에 좀 모아두시고 기다리는 것도 현재 시점에서는 좋은 투자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과연 금리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파이어족을 꿈꾸는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사실 이 금리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기본 정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이제 재테크를 잘 해나갈 수 있을지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쏠쏠한, 네, 다음에는 더 쏠쏠한 경제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프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전화 온 거. 아, 근데 막 몸이 풀리려고 하고 있었는데.